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반가웠지만 오늘은 더 반갑습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시업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게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니 벌써 한 살이 됐거든요. 이제는 발자국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부시업의 시방문화야 놀자의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에서 놀자 스튜디오를 처음 만났는데 서로의 지향점이 같음을 알고 바로 의기투합했지요. 우리 부산시 낭송협회에는 낭송은 기본이고 피아노며 낭독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회원들이 포진되어 있고, 놀자 스튜디오에는 전문 음향 장비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독님까지 있었으니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던 셈이지요. 바로 기획회의를 하고 각자 할 일을 찾아 준비를 끝낸 후 낭송협회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 대표 시인의 생애와 이야기를 알아보고 대표 시인의 시를 회원이 낭송으로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꾸민 시방문화야 놀자로 방송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사투리로 풀어보는 시방 한자야 놀자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고요. 전래동화 구연은 꾸준하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4시간짜리 장편소설부터 근대 단편소설, 감동을 주는 수필과 칼럼 낭독까지 차츰 영역을 넓혀 다방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왕화의 시가 있는 풍경과 김지영의 사투리 시모음방을 만들었고요. 피아니스트 이영희 회원의 코너도 신설하여 피아노 연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탈무드와 명언 코너를 회원들이 맡아 방송하고 있으며, 장기 프로젝트로 우선 영도의 전설과 과거 모습, 그리고 현대 볼거리까지 다양하게 풀어낸 영도 이야기가 준비 중입니다. 특히 영도 이야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부산시 낭송협회가 만드는 시방문화야 놀자는 더 연구하고 고민하여 구독자들이 니즈에 맞는 방송을 골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믿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시방문화야 놀자 3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중의 삶에 뿌리박은 빼어난 서정성과 친숙한 가락으로 진정한 리얼리즘을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신경림 시인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시인의 농무만큼 1970년대 한국 시단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 문학계에 큰 충격과 감동을 던진 시집은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삶의 애사를 리얼하게 묘사해내면서 민중문학의 힘찬 전진을 예고한 이 시집 한 권으로 신경님은 우리 시단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해 문학상을 받은 농무는 개발 독재의 서슬퍼런 시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눌리고 2, 3차 산업의 화랑에 소외된 농촌의 열악한 현실 상황을 시편 하나하나마다 포착하여 그려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신경림 시인의 시 농무를 부산시 낭송협회 박정숙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갓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써는 권 쪼무레기들 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부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에게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시인의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셨나요?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절실함이 크게 와닿지 않을 듯한데요. 그 시대를 관통했던 우리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시입니다. 이 시는 농민들의 신명과 생명력을 표현하는 농물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암담한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지 않고 농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따스한 사랑의 눈길로 농민들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들의 소외된 삶의 전경을 통해 그 집단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시적 리얼리즘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시 농무였습니다. 특히 시집 농무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에서 한국의 책 100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인의 연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1935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1955년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합니다. 이듬해인 1956년 이한직의 추천으로 문학예술에 낫달, 갈대, 석상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명은 응식이고 경림은 문해지에 작품을 투고하던 시절부터 쓰던 필명입니다. 그 즈음 시인은 금서를 읽던 친구가 진보당 사건으로 검거되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일로 말미암은 충격과 문단에 대한 불신이 겹쳐 서울 생활을 정산하고 낙향하여 농사를 짓거나 광산 공사장에서 일하고 박물장수, 아편 거강꾼들을 따라 방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이후 작품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10년 동안 글쓰기를 멈췄다가 1965년 서울로 돌아와 한국일보에 겨울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67년에
비로소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1973년에 첫 시집 농무가 출간되었는데요. 이 시집으로 제1회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답니다. 이 농무 시집은 7, 80년대 저항문학의 산실로 꼽혔던 창비 시선의 첫 호로 1975년에 증보판을 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시인의 시를 다시 감상해 볼 텐데요. 떠도는 자의 노래를 부산시 낭송협회 정영숙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떠도는 자의 노래. 신경님. 외진 별정 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아. 어느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좁은 골목을 서성이고 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작거리도 기웃댄다. 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 아니, 이 세상에 오기 전 저 세상 끝에 무엇인가를 나는 놓고 왔는지도 모른다. 쓸쓸한 나룻가에 누군가를 버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저 세상에 갔어도 다시 이 세상에 버리고 간 것을 찾겠다고 헤매고 다닐는지도 모른다. 이 시는 시인의 시집 뿔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나는 요즘 시도 한 그루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끝내 모르고 지나간다. 그래도 시는 그 자리에 나무처럼 그냥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를 싣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 한때는 고통스러웠던 시 쓰는 일이 이제는 즐거워졌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인의 올곧은 따뜻함이 그대로 배어나는 시인의 말입니다. 좋은 시인의 좋은 시를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 감동이 배가 됩니다. 이제 시방문화야 놀자 32번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넘어진 자리가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희망의 불씨 곱게 그리고 깊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경림 시인 편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